앵커 기관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요즘에는 언론에서 앵커 기관 이런 어휘가 자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 일국 이제 이 책을 보여드렸을 때만 하더라도 앵커 기관이라는 것이 좀 생소했죠. 앵커 기관 하면은 앵커에다가 기관이 합쳐진 그런 단어입니다. 앵커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죠. 배를 정박시켜 놓고 있을 때 밑에다가 커다란 쇳덩이 닻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매달아서 밑에 내려놓죠. 그 닻을 앵커라고 하는데 이 배에 닻을 내려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배가 움직이지 못하죠. 우리가 더 자주 볼 수 있는 것이 만약에 집 밖에서 키우는 개가 있다고 합시다. 맹견 이런 개가 있을 때 그냥 풀어두면 자기 맘대로 돌아다니겠죠. 맹견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 개를 아주 굵은 두꺼운 가죽 목줄에다가 굵은 쇠사슬을 해가지고 집에다가 묶어두면 개는 그 줄 길이만큼 밖에는 더 이상 움직이지를 못하죠. 이런 장면을 청와대에 있는 개를 보면서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묶어놨습니다. 근데 그와 마찬가지로 배를 움직이지 못하게 묶어두는 것이 앵커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앵커 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개나 배의 이야기가 아니고 기업의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사기업이든 아니면은 공기업이든 이제 기업의 이야기다. 기업에 닻을 달아 놓는구나. 기업에 굵은 쇠사슬로 개 목줄을 매 놓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이런 앵커 조직, 이제 앵커 조직에는 기관도 있고 기업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해가면서 자연스럽게 이게 구분이 될 겁니다. 가장 먼저 있었던 것은 2005년경에 공공기관을 지역에 이전한다, 혁신도시로 이전한다 했던 거 기억하시죠? 바로 그 지역의 공공기관을 이전했을 때 이 공공기관들이 가고 싶어서 갔습니까? 희망하는 기관 손들어서 보냈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정부에서 계획을 세운 다음에 가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간 공공기관, 이 공공기관 이제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법의 근거가 있어서 법으로 만들고 법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럼 법을 고쳐버리면 법에 따라서 어떤 명령을 내려서 따르게 하면 도리 없이 가는 것이죠. 이렇게 지방에 이전한 공공기관은 그 다음에 그 지방에 목줄이 메어집니다. 다시 옮기지 못하는 것이죠. 닻을 내린 겁니다. 이제 이해가 되죠. 그래서 어떤 공기업, 어떤 공공기관이 특정 지방에, 지방자치단체라고 합시다. 크게 거기에 보내졌다, 이전당했다 하면은 거기 가서 닻을 내린 겁니다. 거기에 묶인 것이죠. 꼼짝 못하는 겁니다. 이러면 그 지방에 이전된 공공기관은
그 지방의 앵커 기관이 되겠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가령 국민연금이 전주로 옮겨졌다. 그러면 국민연금은 전주에 가서 닻을 내리는 일을 당한 다음에 거기에 묶여 있는 겁니다. 꼼짝 못한다.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해야 하는 겁니다. 공공기관을 지방에 이전한다 하는 것이 말처럼 간단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된다면 그 공공기관을 어디에 보내는가? 공기업도 기업이니까 거기에 갔을 때 기업으로서 활발하게 활동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런 것을 공기업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고 정부가 이거를 결정했다. 그걸 알 수 있죠. 그러면은 이러한 일들을 해온 정부가 천재적인 기업 운영 능력이 있는 정부여서, 그래서 한꺼번에 모든 공기업을 이렇게 전국에 갈라놓는 그 일을 아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했을까? 일단 그런 기대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렇게 봐야 하겠죠. 공기업을 우리 지자체에 묶어놓는, 그렇게 하면 거기에서 그 공기업이 와 있는 것만으로 여러 이익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공기업이 옮겨갈 때 각 지자체가 자기네한테 뭐를 끌고 가겠다 하고 얼마나 아귀다툼을 벌였겠는가 짐작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것이 처음 시작된 게 2005년이다. 그러면은 어떤 철학을 가지고 어떤 이념을 가지고 이 공기업을 지방에 분산했는가? 그건 역시 또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2021년 2월 22일 국토교통부가 이제 또 두 번째 혁신도시 2기를 진짜 실천에 옮기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2기 발표를 정부 그리고 문재인 민주당에서 했는데 국토교통부가 다시 구체적인 그 일부분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이 국토교통부의 얘기는 조금 다른 것이, 이제 공공기관을 같이 지금 나머지를 추진을 합니다. 아직 남아있는 것들.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서 국토교통부는 그 플랜 속에 같이 넣는 것이 이제 앵커 기업을 옮기겠다. 옮기겠다는 것은 사기업에 대해서 참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서 쓰는 표현이 앵커 기업을 유치하겠다, 협력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그 상대방이 하도록 권유하는 것 같은데 상대방이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강제적인 혹은 압박을 가하는 그런 것들을 할 것이다,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현재 전국 혁신도시에는 이렇게 가서 그 지역에 묶여버린 공공기관이 153개라고 합니다. 이 공공기관 이전이 일단 완료됐다. 이제 2기는 놔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공공기관들은 전국에 이렇게 흩어져서 지금 묶여 있다.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묶어놓으면 제 기능을 잘 못하죠. 그런데 이렇게 대대적으로 묶어버렸다. 이 나라가 경제 상황이 좋아질래야 좋아질 수가 없겠구나. 일단
공공기관이 하는 역할만큼은 그들이 이렇게 가서 앵커로서 묶이기 전보다는 모든 게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되겠죠. 이제 국토교통부 얘기가 이렇습니다. 이 공공기관 153개를 앵커 기관으로 갖다 묶어놓는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무엇이 부족하냐? 격차를 해소하는 게 부족하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지방자치단체가 아직 더 달라고 한다. 뭐 그렇게 보면 될 겁니다. 그래서 용어를 이리저리 바꿨습니다. 첨단, 혁신형 선도기업을 유치하겠다. 대체로 앞에 첨단이 붙었든 말았든 혁신이 붙었든 말았든 선도기업, 앞에서 이끄는 기업, 이게 왜 선도인지도 또 우리가 볼 겁니다. 이런 말이 붙어 있는 것이 바로 앵커 기업이다. 공공기관은 앵커 기관이다 그랬죠. 이거는 사기업입니다. 그래서 앵커 기업이다. 앵커 기업을 이제 수도권에서 옮겨서 각 지방자치단체에다가 가서 묶어놓겠다. 닻을 내리겠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뉴스에 나오기는 이 앵커 기업을 가져가는 지자체 입장에서 뉴스를 씁니다. 매번. 전국의 수많은 그 지자체에서 우리에게 앵커 기업이 들어와야 된다는 입장에서 쓰니까 그 문제점, 기업의 자유라든지 자유시장경제라든지 하는 것을 완전 도외시합니다. 내가 얼만큼 더 가져올 수 있는가, 차지할 수 있는가, 이런 시각을 그대로 기사로 옮겨 놓으니까 앵커 기업을 갖다 놓는 것은 악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우리 가령 대전 지역의 앵커 기업을 더 많이 유치해야 한다. 그러면 시민들은 그래야 한다. 이런다는 겁니다. 그게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특정 지자체에 2021년부터 이런 앵커 기업의 이전을 추진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거기에 무엇이 있게 되느냐. 그냥 우리의 그 자유시장 경제가 가동되는 거기에서 기업이 어느 지역에 거기에서 사업을 한다 하는 거하고는 달라집니다. 앵커 기업은 그곳에 가서 묶여야 하죠. 그래서 우선은 그 기업 사무실이 그 지자체에 있어야 합니다. 밖에서 출퇴근 안 되고 밖에서 거기에 파견해서 근무하는 거 안 되는 거죠. 그 기업에 연구시설이 있으면 연구시설을 특정 지자체로 옮겨야 합니다. 그 지자체 안에 이런 것들이 생기는 그런 이익을 반드시 보장해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일자리 연계주택이라고 들어봤을 겁니다. 이 기업에 있는 그 근로자들, 직원, 전부 다 해당 지자체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을 일자리 연계주택이라고 합니다. 집이 없는 파견 직원을 위해서 혜택을 주는 그런 게 아니다. 아예 이 사람들은 이념이 다르다 하는 것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기업이 직원이 1000명이다. 그런데 어떤 지자체로 옮겨간다고 하면은 그 1000명만 가는 게 아니고 그 기업의 연구시설도 다 가야 되고 사무실도 가고 자기들 가족, 아이들을 포함한 가족이 집단 이주를 해야 한다 하는 의미인 겁니다. 이걸 원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르지 않으면 갖가지 수단으로 압박을 가하는 것이죠. 결국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뭐를 얻고자 하는가?
바로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지역 공동체 부자 만들기, 마을 만들기, 이런 이야기 들어봤죠. 경제의 지역화라고도 씁니다. 그 전문가들은. 그게 뭐냐면은 지방자치단체, 가령 그 전주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전주라는 곳 전체의 그 경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경제력. 그거를 지방자치단체, 그 다음에 협동조합, 여기는 노동조합도 포함이 됩니다. 비영리단체, 그리고 소기업, 중소기업 할 때 그 소기업이 이 경제력을 장악하게 하는 것이 이들의 정책이고 추구하는 이념입니다. 그러면은 지방자치단체가 무슨 일을 하는가? 지역은행을 설립합니다. 그 비슷한 것을 우리가 이미 보고 있죠.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화폐를 발행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상품권을 통용시키고 있죠. 지역화폐와 지역상품권은 대한민국의 화폐하고 경쟁관계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사실 뜯어보면 그 전체가 다 지역이죠. 서울을 포함해서 지역 아닌 곳이 없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전역에서 모든 지자체가 자기들의 화폐와 상품권을 현금 대신 쓰게 되면, 그리고 이웃 지자체하고는 환율제처럼 계산을 해서 주고받게 되면 대한민국의 화폐는 죽어버리게 됩니다. 여기서 조금 더 생각해 보면 행정을, 사법을 이런 식으로 해 나가게 되면 대한민국은 없어도 되겠죠. 그게 바로 완전한 지역 분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일국이제라는 제목이 무슨 중국 본토하고 대만의 관계 같은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전체를 조각조각 나눠서 가지겠다고 하는 그런 일국이제다. 결국 국가 파괴, 국가 죽이기다. 이걸 국민들이 제대로 안다면은 이런 정책을 용납할 리가 없죠. 어떻든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이제 지역은행을 설립한다. 협동조합 형태로 만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자체가 운용을 하는 것이죠. 그 운영을 할 때 협동조합을 통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이게 그냥 볼 때는 그냥 협동조합이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국가라고 하는 것을 계속 거부하고 떼어내는 시스템을 지금 문재인 민주당 정권이 국가의 부와 국가의 그 구조, 가지고 있는 그것들을 자기들 마음대로 뜯어서 이렇게 국가를 없애는 일에 쓰고 있다.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지방자치단체별로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선이 분명히 그어지는 지자체가 있죠. 아주 미미해서 경기도 밑에 속하는 작은 지자체, 이런 것보다도 따지면은 지금은 도라든지 광역시라든지 메가시티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 경계선이 분명한 단위로 조각조각 나뉘는 겁니다. 서울은 이미 구청별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웃 지자체하고 관계는 그냥 국가와 국가 사이처럼 남남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각 지자체는 자기네 내부에 욕심껏 대한민국 곳곳에 있던 것을 끌어가려고, 그러니까 지금 수도권이라고 하는 데는 국가 전체의 것들, 기업도 그렇고 또 공공기관도 그렇고 이런 게 있었죠.
그거를 제각기 지금 뜯어가는 그 과정이 진행이 되어 온 겁니다. 이제 그 중에 사기업에 이르른 것이죠. 사기업도 뜯어가겠다. 사기업은 자기들이 그냥 운영하는 건데 지금 보면은 정부하고 너무나 밀착이 돼 갖고 사기업이 자립성을 자꾸 잃고 있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앵커 기업으로서 이제 데려갈 수 있게 강제할 수 있는 단계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는 이러한 앵커 조직을 확보하는데 지금 각축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문재인 민주당과 가까운 사람들은 가까운 대로, 내부인은 내부인대로, 그리고 자기의 지역구, 그 지역구를 위해서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것을 마치 이제 주인이 내놓은 자동차 한 대에서 저마다 필요한 것을 핸들도 띄어가고 문짝도 띄어가고 사이드 미러도 띄어가고 이런 식으로 띄어가는 일이 지방 분권이요, 또 앵커 조직의 확보라는 각축전이다. 그 일이 지금 진행 중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앵커 조직은 공공기관, 이거는 노무현 전 대통령 때부터 시작해서 특히 이걸 밀어붙이는 그 세력들, 나는 반헌법 세력이라고 보는데 그런 정권이 이거를 추진을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도 역시 이런 반헌법 세력이 그때 야당이 전멸했던 게 아니죠. 그래서 그 세력들이 꾸준히 한번 법을 만들어 놓고 그걸 기준으로 계속 뜯어 나른 겁니다. 대한민국은 누더기가 된 것이죠. 아니, 이제는 그 뼈대도 얼마 남지 않았다. 그 정도로 다 뜯어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 앵커 조직에는 그래서 공공기관, 대학도 지역에 이전하고 뭐하고 하면서 이제 서로 차지하겠다고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병원, 또 중요한 것이 교통기관입니다. 이 광역교통기관, 이거를 국민의 세금으로 지자체가 우리 지자체 몇 개 합할 테니까 여기다 설치해줘. 이런 요구를 하고 있죠. 이게 앵커 기관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앵커 기업, 이런 것들을 욕심껏 우리 지자체가 이걸 가져가겠다. 그런데 좀 더 큰 거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좀 더 크면 좋겠죠. 바로 이 예가 세종시라든지 이 충청권을 합쳐서 가져가겠다. 아니면은 동남권 메가시티라든지 하는 게 그렇게 됩니다. 서울은 조각을 내는 1호기 때문에 서울은 합칠 수 없습니다. 계속 조각을 내면서 이 수도권에 있는 것을 다른 데서 뜯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수도권은 이 폐차장, 그 차의 부속을 뜯어가게 하는 그런데 놓여진 자동차 같은 대한민국에서도 계속 뜯겨야 하는 곳이 수도권이다. 그래서 수도권에서는 이렇게 기업이라든지 하는 이런 앵커 조직을 뜯어갈 뿐 아니라 그 이후에도 각 지자체를 계속 먹여 살려야 한다. 이렇게 문재인 민주당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연기금을 자기네 그 지역에다가 투자하게 하고, 그리고 퇴직금도 이번에 한국판 뉴딜 하면서 역시 어느 지역에 어떤 사업이 배정이 되면 퇴직금도 지자체로 그렇게 투자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는 소유혁명이라고 해서 현재 부동산 관련해서 정부가
또 뭐 몇몇 정치인들이 싱가포르 모델이 어떠냐 이런 이야기 하죠. 바로 개인의 사소유를 퇴출시키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개인이 일단 부동산, 토지 건물에 대한 부동산 소유를 하지 못하게 하는 데서 시작해서, 근데 이게 가장 크죠. 그 다음에 사소유를 없애는, 사용권만 누리게 하는, 이런 것을 공유라고 합니다. 지금 이런 소유혁명을 특정 정치색을 지닌 그 이념 조직들이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민국 그 문재인 민주당 정부가 이걸 앞장서서 하고 있다. 그게 뭐 특정 세력이 아주 특이하게 어떤 종교적, 신앙적 행위를 하고 있는 그게 아니고, 문재인 민주당이 대한민국 헌법을 위반해서 대한민국 해체 작업을 하고 있다. 그게 완전한 지방 분권이고,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그 지자체, 또 무슨 사회적 경제, 공유 경제 하는 그 모든 것들이 같은 솥에서 나온 그런 이념적 그 용어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은 사기업을 어떻게 유치를 할 것인가? 현재 지자체의 예산이 자꾸 커지고 있죠. 정부의 예산이 자꾸 커지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걸 용납한 것이 국민이 핸들을 뺏겨버린 것이죠. 정부에서 이게 아무리 봐도 불공평하니까 내가 이 쌀자루를 쥐고 나눠줄게. 그러면 모든 사람은 이제 배급받지 않으면 쌀을 못 갖게 되죠. 지금 거의 그런 상황입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생활이 통제되고 있고, 그리고 국민은 계속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정부에 의존을 하는 것이죠. 모든 국민이 그런 게 아닌데, 한쪽은 정책에 구속을 받아서 자유를 잃고, 한쪽은 정책에 기대서 어떤 구휼 같은 것을 기대하면서 자유를 포기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의 모든 경제 행위를 정부가 맡아서 하게 되죠. 물론 사기업이 하는 부분은 좀 있지만, 지금은 사기업에서 어떤 신제품 발표를 한다든지 또 그 경영 정책을 발표한다든지 할 때 문재인 민주당에서 쫓아가지 않습니까? 이게 심각한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가 예산이 커지면 그게 무슨 뜻이냐? 정부가 그 돈을 갖고 뭐 합니까? 그 돈을 갖고 물건을 삽니다. 국민에게 쌀을 준다고 얘기를 했죠. 만약에 그러면 쌀을 많이 사는 그런 그 구매력이 큰 소비자가 돼버리는 겁니다. 정부가. 그러면 기업이 어떻게 됩니까? 큰 손님이 정부로 되죠. 큰 손님에게 약한 것이 기업이죠. 이 똑같은 패턴이 지자체도 그렇게 됩니다. 지자체에서 청사를 크게 짓고 빚을 져 가면서도 크게 짓고 나면 그 청사는 지자체에 있는 공무원들, 선거직 대표들, 이런 사람들이 쓰고 그 빚은 주민이 갚습니다. 청사가 커지면 거기에 일하는 사람도 많아지죠. 이것은 생산적인 인력이 아닙니다. 공무원을 보조하는 인력을 더 많이 쓰면서 주민은 세금을 내서 그걸 다 부담해야 합니다. 아주 불합리한데, 우리 지역의 청사가 크면 왜 우리는 크면 안 되느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도 자꾸 커집니다. 돈 씀씀이가 커지고 여기서 쓰고 있는 예산이 커지니까 구매력이 커지죠. 구매력이 커지니까 큰 소리 치는 겁니다. 내 말 안 들으면 당신네 기업에서 물건 안 사겠다. 바로 이게 그
영국의 프레스톤에서도 썼던 방식이고, 이제 우리나라는 그보다 더 악화된, 더 독재적인 그런 그 사회적 경제, 공산 경제를 하고 있다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지금 보면 그렇죠. 국민연금도 그렇고 딴 데도 그렇고 사회적 기업이 아니면, 착한 기업이 아니면 거기 투자 안 하겠다. 은행들이 그랬죠. 착한 기업이 아니면 돈 안 빌려주겠다. 그런데 그 착한 기업이 뭐냐? 바로 이 공산경제. 우리 이 분석 보고서 공산경제가 1국 이제 다음에 또 나왔죠. 그 공산경제에 따르는 기업에게만, 거기서만 구매를 하는 겁니다. 한쪽으로 기운 정부와 한쪽으로 기운 지자체가 자기들의 그 이데올로기에 맞는, 거기에 길들여 놓기 위해서 거기에 복종하는 기업하고만, 거기서만 조달을 하는 것이죠. 그럼 기업은 거기가 구매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장사를 못하든지 거기에 복종하든지 이래야 되겠죠. 바로 그래서 사기업이 이제는 이 큰 구매력을 지니고 있는 전국의 그 지자체, 그리고 정부, 여기에 이제 종속이 돼 버린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민주당에서는 지자체에게 자체적으로 주민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게 그 조례를 가지고, 법률도 아닌 그걸 추진했죠. 그걸 지난번 헌법을 개정해서 헌법에 그걸 넣으려고 했다가 헌법 개정에 실패를 했으니까 그때는 못했는데, 문재인 씨가 잘하는 거 있죠. 할 수 있는 대로 한다. 각종 편법으로, 혹은 소위 문재인 민주당 정부에서 그런 넘겨주는 방식으로 해서 지자체가 거의 정부의 역할을 상당 부분 하고 있다. 그래서 주민들은 세세히 따져보면은 정부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국민에게 세금을 부과할 때는 좀 어렵죠. 법률로 해야 하니까. 물론 문재인 민주당은 지금 대책 없이 늘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각 지자체로 와서 지자체별로, 지금 보면 이재명 씨 아주 심각하죠. 그 사람처럼 그 말을 달려나가듯이 이렇게 그 지역 주민들한테 세금을 쓸 수밖에 없게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 뭐 다른 데도 좀 있기는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면은 이제 앵커 기관에서 앵커 기업까지 왔고, 사기업이 어째서 앵커 기업으로서 지자체에 가가지고 목줄이 매이는 일이 생기는가? 좀 납득이 되죠. 기업은 물건을 팔아야 합니다. 그러니 큰 손인, 그 나라 전체에서 혹은 지역에서 사는 거를 자꾸 공무원들이 사고 팔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죠. 얼마 전에 그 동남권 메가시티 얘기가 나왔습니다. 김경수 지사하고 뭐 다 모여서 그 울산, 부산, 경남 이래가지고 동남권 메가시티. 이 동남권 메가시티에서 들여다보면 실제로 이러한 일이 착착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곳에서도 앵커 기업을 늘리겠다. 김경수 씨가 얘기를 했죠. 김경수 씨는 이거를 선도 기업이라고 부릅니다. 또 앵커 기업이란 말도 붙여서 쓰는데, 이제 얼마 전에 한 예로 기술 핵심 기관, 이거는 이제 그 선도 기업은 아니고 기관이죠. 선도 기업을 그러니까 앵커 기업을 끌어들이기 위한 역할을 앞장서서 하는 앞잡이들. 이게 이제 앵커 기관이면서 앞잡이 노릇을 하는 기관입니다. 그
그거를 기술 핵심 기관 3개를 예를 듣는데, 하나는 경상대학교, 하나는 인제대학교, 그리고 하나는 한국전기연구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이들이 호객행위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자기들도 앵커 기관이라는 그 신세는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앵커 기업 유치가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했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은 앵커 기업은 어떤 상황에 빠지는가, 그걸 봐야 하겠죠. 가령 어떤 기업이 동남권 메가시티에 앵커 기업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묶이게 된다. 지금 보면 자발적으로 걸어간 기업도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초기에 그 지자체에서 지원금 같은 거 아니면은 융자 같은 혜택을 주기 때문에 그걸 보고 옮겨가는 거죠. 간단히 생각해서 가서 하지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옮긴 기업들이 있다고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옮겨가면 일단 들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쇠사슬에 묶이는 겁니다. 닻이 내려지고 그 다음에 지자체의 명령에 따르게 되는 것이죠. 근데 기업들은 이런 생각을 할지 모릅니다. 내가 이거를 장사를 내가 하고 싶은 만큼 해서 기업 경영을 해서 이익을 남기지 않으면 우리 회사가 망할 것이고, 그러면 지자체 자기들이 어쩌겠어, 이런 생각을 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좀 다르다 하는 것이죠. 현재 지자체 가운데 그냥 좀 우리도 그 소득을 좀 올리고 싶다, 이래서 이런 앵커 기관, 앵커 기업을 유치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동남권 메가시티, 뭐 세종시, 이런 그 몇몇 눈에 띄는 곳들은 이게 단지 소득을 올리겠다, 그게 아니고 우리가 원하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 싶다, 이런 좀 다른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앵커 기업이 들어와서 지금까지의 그 기업 논리를 가지고 내가 뭐 믿져야 본전이다, 내가 사업을 잘해야 당신들 지자체도 좋고 우리도 좋은 거 아니냐, 이거는 자본주의적 사고방식이다,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새로운 이념, 문재인 민주당이 내놓고 있는 포용적 민주주의라든지 코뮤널리즘이 포함된 이 공산경제, 또 K-데모크라시라고 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배척하는 새로운 민주주의, 이거를 김경수 도지사는 로컬 민주주의라고 바꿔서 부릅니다. 하여튼 이런 것들, 여기에서 원하는 것은 이 자본주의 논리가 통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됩니다. 어떤 기업이 그 보조금 혹은 경제적 지원을 보고 독점적으로 동남권 메가시티에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미끼를 보고 거기에 들어갔다. 그런데 이 기업은 반드시 망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고 있는 이 앵커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맨 처음에 이걸 한 것이 정신질환자들의 직업훈련용으로 시작을 했다든지, 아니면은 무슨 그 태풍이라든지 혹은 경제 폭락, 그래서 도산한 상태, 그 상태에서 굶어 죽는 사람이 나온다든지 지자체가 폐지되는, 그걸 막기 위해서 아주 소규모로 실험적으로 했던 그런 그 방식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새로운 그 급진적 좌파 이념이 이게 다시
합체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선 특이하게도 지금 무슨 부도가 난 것도 아닌데, 그리고 앞에서 이야기한 선례들은 대부분 단위가 아주 좁습니다. 그 주민이 한 10만 단위, 뭐 몇십만 단위 이렇게 아주 작은 곳인데 우리는 전국을 찢어서 이걸 하려고 하고 있죠. 그리고 새로운 나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 지방 정부라고 하는 새로운 공동체, 이걸 추구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이야기들이 생소할 수도 있고 놀라울 수도 있는데 요즘에는 문재인 민주당 스스로가 좀 대담하게 이런 걸 드러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거는 이제 사실이다 하고 검증이 된 셈입니다. 그러면 이 기업이 들어오면 기업은 어떻습니까? 기업의 대표가 있죠. 소위 사장님이 있다 하는 겁니다. 기업은 사장 소유가 맞죠. 주식회사 이런 게 아니고 이제 그냥 기업을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사장이 내가 여기에 나의 재능과 나의 재산을 투입해서 돈을 벌고 그렇게 함으로써 주위에도 그 혜택을 같이 나누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사업에 성공하는 것이다. 이런 단순하고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동남권 메가시티 같은 완전한 지방 분권을 추구하는 문재인 민주당 쪽에서는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이 내가 가지고 싶다는 그 마음이 탐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자동차도 타지 말고 전기도 쓰지 말고 탈원전하는 것도 그거죠. 그리고 환경을 파괴하는 일은 하지 말고 될 수 있으면 소도 키우지 말자. 이런 식인 것이죠. 그래서 이 지구가 당장이라도 환경 파괴로 망할 것 같고 또 이런 격차 때문에 사람은 영원히 불행하다. 그래서 사람에게서 육심을 빼버리는 그런 공동체 교육을 시키고 그런 새로운 신앙을 가지고 그리고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면서 그렇게 살면은 경쟁이라는 거를 축출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꿈꾸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들은 꿈꾼다고 합니다. 담대하게 꿈을 꾸자. 그래서 문재인 민주당이 이런 얘기할 때 듣고 있으면 아주 몸둘 바를 모르겠다. 저들은 저렇게 고상한 꿈을 추구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한마디로 헛소리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업은 치열하게 경쟁을 합니다. 죽거나 살거나 게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기업은 악이다. 그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를 없애자 하는 소유혁명이 지금 진행 중이고 이제 보십시오. 어떤 기업의 사장님이 지금까지 우리가 상식으로 알고 있던 자본주의 논리에 의해서 내가 망하면 너도 좋을 게 없잖아 하는 게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이 영국의 프레스턴 모델에서는 기업이 경영이 어려워지면 그거를 헐값에 시가 지방자치단체가 사들입니다. 헐값에 사들인 다음에 그 다음에 아무에게도 소유를 주지 않는 것이죠. 말은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지방자치단체가 가져버리는 것이죠. 우리는 이게 공동체 소유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거기에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지자체밖에 없는 그런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들어갈 때 돈 몇 푼 지원받겠다고 갔으면 경제 사정이 별로 좋지 않을 수 있죠. 그 다음에 닻을 내리고 있는 배는 고기를 잡으러 갈 수 없습니다. 지자체, 가령 김경수 씨가 이걸 생산해라. 당신은 사업 경영을 이렇게 해라 라고 하면 거기에 따라야 하는데
김경수 씨가 뭘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장님이 자기의 모든 자기 인생을 걸고 하는 것이 사업 경영인데 이 행정인들 혹은 정치가들 그들이 자기들의 이데올로기를 구현하기 위해서 이거 하라 저거 하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기업은 반드시 망합니다. 부자가 될 수 없죠. 그들이 부자가 되는 건 원치도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금융 부담이 생길 겁니다. 돈을 빌릴 수 없게 되고 혹은 빚을 지게 되고 하면 그 지자체에서는 동남권 메가시티에서는 원했던 상태가 오는 것이죠. 돈을 빌려주는 것이 지자체가 됩니다. 때로는. 그러면 채권자로서 지자체가 그냥 가져가면 되죠. 뺏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그 액수가 되면은 흥정이나 계약이 안 통하는, 왜냐하면 밀폐된 세상이기 때문에 바로 그게 지금의 그 앵커 기업이 앞으로 만나게 될 자신의 처지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게 어떤 식으로 되는가? 그 지자체 부자 만들기. 이게 많이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널리 퍼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앵커 시설이라고 하는 게 이 앵커 기업, 뭐 공기업도 그렇고 이렇게 되면은 요구되는 게 뭐냐면은 가장 먼저 사람을, 근로자를 동남권 메가시티 안에서만 채용을 해야 합니다. 이게 계약 조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더구나 이게 뭐 IT라든지 첨단 산업인 경우에 기술이 있어야 하겠죠. 그 안에서만 뽑게 돼 있습니다. 기술이 없다 하면은 그 사람들을 교육하는 비용까지 내놔라 합니다. 그 이야기도 이미 보고가 돼 있죠. 그 다음에 이 기업에서 뭔가를 생산하려면은 재료를 구입해야 하겠죠. 그런데 그 재료를 반드시 자기네 지자체 안에서만 구입을 해야 합니다. 없다. 그러면 지자체 안에서 그걸 만들죠. 그게 말이 되느냐? 그런데 이념 집단은 합니다. 어떤 데서 이걸 구입하라고 하느냐 하면은 밖에서 잘 만드는 기업을 들여오면 모르지만 그게 안 되면 거기서 사람들 교육해갖고 그 사람들이 협동조합 만들어서 거기서 생산을 한다 하는 거죠. 일이 안 된다. 안 되면 망하고 망하면 소유혁명 성공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앵커 시설들한테 요구되는 게 뭐냐면은 하이어 로컬, 이거는 이제 미국 클리브랜드 모델에서 나온 내용들입니다. 우리나라 그 국토교통부의 그 국토교통부인가 하여튼 뭐 거기서 나온 그 논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공상경제하고 일국 이재를 참고하면 거기 상세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어 로컬, 이 지자체 안에서 고용을 해라. 그 다음에 바이 로컬, 이 앵커 기업, 앵커 조직에 있는 사람은 전부 그 지자체 안에서만 물건을 구매해라. 돈이 지자체 밖에 나가면 안 된다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리브 로컬. 앞에서 이야기했죠. 기업이 옮겨가면 그 안에 살아야 된다. 그 안에 살으라는 이야기는 그 안에서 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생활하는 것까지 그 지자체 안에서만 소비를 해서 결국은 지자체를 울타리로 해서 밖에서 앵커 기업, 앵커 조직을 들여온 다음에 울타리를 둘러싸고 문을 잠궈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나온 물건은 지자체가 팝니다. 밖에다가. 이렇게 해서 밖에서 돈이 들어오기만 하고 안에서는 나가지 않게 하면 우리가 부자가 될 거다 하는 단순 논리로 시작을 한 것이고, 이게 이제 아주 작은 규모로 성공을
좀 한 것이죠. 그게 무슨 프레스턴 모델이라든지 클리브랜드 모델이라든지 하는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나라 그 정의당에서도 이거를 소개하는 글에서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 지역 공동체가 그 지역 공동체 안에 있는 기업, 뭐 공공기관, 학교나 병원, 사실은 주민까지 몽땅 소유하면서 관리하는 체제로 가는 게 바로 이거다. 그래서 경제적 통제를 지역에서 한다. 국가가 아니라 지역이 작은 어떤 영역을 만들어서 거기가 고립되는 것이죠. 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공공시설은 국유화한다. 이때 국유화할 때 국이라는 말은 대한민국이 아니고 지자체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문재인 민주당에서 법을 대거 통과시켜 주었죠. 안 된다 했는데 문재인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시킨 게 바로 이게 가능하도록 해준 겁니다. 박영선 씨 이런 얘기 했습니다. 낙후된 중소기업 지역에 앵커 기업을 유치하겠다. 이제 지난해 말 아직 그 장관일 때 한 얘기입니다. 2025년까지 대표 앵커 기업인 지역혁신 선도기업, 여기는 이제 결국은 선도기업이죠. 이거 100개를 육성할 계획이다. 선도기업 육성은 말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앵커 기업 100개를 잡아 놓을 거다. 잡아서 쇠사슬 채울 거다. 그 얘기입니다. 이걸 제대로 이해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앵커 기관, 앵커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이 지금 공산경제 하면 또 갑자기 그게 무슨 빨갱이니 뭐 캐캐묵은 얘기니 이러지 말고 이념에 대한 그 이론도 최신 이론을 좀 새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지금 공산경제라는 거는 21세기형 신좌파 그러면서도 아주 급진적이고 위험하고 국민의 자유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유를 주기에는 인간은 너무나 감정적이고 탐욕스럽다.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 우리 엘리트 그룹이 지배자들이 보호해주겠다. 평생 배려하고 보살펴주겠다. 새로운 인간을 통제하는 그런 이념이 출현했고 그걸 지금 문재인 민주당이 실천하고 있다. 당연히 대한민국 헌법과는 정반대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뉴스를 보면서 앵커 기관, 앵커 기업 이야기가 나오면 이제 좀 긴장을 해서 이게 우리의 삶의 터전을 저들 이상한 신종 이데올로기 그룹의 그 실험장으로 그 수술대에 우리가 올라가서 되겠는가 생각을 해봐야 할 겁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